안녕하세요. 존 스퀘어드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기는 애플의 아이폰 XR입니다. 2018년에 출시된 아이폰 중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모델로 출시 전부터 해상도와 베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이폰 XS와 XS 맥스가 130만원이 넘기 때문에 아이폰 XR은 셋 중에 가장 비교적 합리적인 선택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100만원에 가까운 98만원의 가격이 절대 싸지 않기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그 가격에 걸맞는 가치를 보여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X의 재질부터 보자면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는 아이폰 XS와는 다르게 측면은 알루미늄이며 뒷면은 동일하게 강화유리입니다. 아이폰 5C 이후로 오랜만에 다양한 색상이 출시되었으며 테스트된 모델은 코랄 색상입니다. 두께는 8.3mm로 그닥 두껍지는 않지만 카메라 모듈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케이스 없이 내려놓고 사용할 경우 만지면 덜그럭덜그럭 거립니다. 화면은 6.06인치 19.5:9 화면비의 화면입니다. 이는 16:9 기준으로 5.17인치의 크기이며 2.38대 기준으로는 5.96인치입니다. 그러나 영화 감상 시 노치가 화면을 가리는 것은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베젤은 상하좌우 대칭이며 상당히 넓기 때문에 비교적 크지 않은 화면에 비해서 핸드폰 크기가 꽤나 크고 비슷하게 무게도 화면에 비해서 194g으로 꽤나 무겁습니다. 화면은 역시 애플 LCD 수준에서 최상급입니다. sRGB를 전부 커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매우 정확한 표준색을 보여줍니다. 트루톤 기능은 주변 밝기에 따라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기에 일반적으로 빛이 주황색이 많은 실내에서 종이와 같은 정확한 흰색을 보여주는 상당히 좋은 기능입니다. 더 넓고 진한 DCI 광색역도 커버할 수 있는 화면이며 광색역을 지원하는 HDR 콘텐츠에서는 진한 색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HDR 시그널이 아닌 일반적인 웹이나 영화, 영상들을 볼 때 사용자가 색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은 광색역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화면의 해상도는 1791/828로 FHD보다 20%가량 낮은 것은 단점이 맞습니다. 영화를 가까이서 볼 때 아니면 작은 텍스트를 볼 때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이 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326ppi로 해상도가 작은 화면에 비해서 충분히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큰 문제점은 되지 않으며 해상도 이외의 면들이 너무 뛰어나서 전반적으로 훌륭한 화면입니다. LCD이기 때문에 OLED처럼 완벽한 검은색을 표시하지 못하며 어두운 곳에서 보거나 밝기를 올리면 백라이트가 보이기는 합니다. 반면 버닝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움으로 오랜 기간 밝은 밝기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배터리 측정은 영상 재생 그리고 와이파이 웹 브라우징 시 두 가지로 하였습니다. 웹 브라우징의 경우 12개의 웹사이트를 1분 단위로 옮겨 다니며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웹 브라우징 시 200니트로 밝기를 맞추고 테스트한 결과 10시간의 상당히 좋은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일한 밝기와 이번에는 비행기 모드에서 테스트한 영화 반복 시청 시에는 13시간 30분 정도로 역시 매우 좋은 배터리 타임을 보여줍니다. 그 속도로 충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25,000원이나 하는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모든 다른 핸드폰 제조사들이 플래그십 또는 준플래그십 핸드폰에 고속 충전기를 동봉하는 만큼 이는 아쉬운 점입니다. 아이폰 XR에는 아이폰 XS와 XS 맥스와 동일한 A12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어 현세대 플래그십들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며 특히 CPU 성능은 독보적입니다. 비교적 단순한 그래픽을 테스트하는 안투투 벤치마크에서는 스냅드래곤 845 그리고 엑시노스 980보다 더 지속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부하가 훨씬 심하고 다양하고 정교한 그래픽을 테스트하는 3D마크 슬링샷 익스트림 테스트에서는 스냅드래곤 845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CPU 연산 성능은 안투투와 3D마크 둘 다 지속적으로 최고의 점수를 보여줍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것 같아 스로틀링과 배터리 소모가 상당히 심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만큼 지속적인 무거운 부하를 주는 게임 별로 없고 화면의 낮은 해상도 덕분에 게이밍 시의 성능은 현세 기기들 중 그리고 심지어 아이폰 XS와 XS 맥스와 비교해도 현세대 최강을 보여줄 것입니다. 카메라에서 먼저 말할 것은 한국에서는 98만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50mm 표준 렌즈가 없다는 것입니다. 50mm 렌즈는 일반적인 카메라 기준으로 표준 화각으로 상당히 유용하며 이에 부재는 가격을 감안했을 때 상당한 단점입니다. 기본 카메라는 아이폰 XS, XS 맥스와 동일한 모듈로 주간에는 매우 좋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갤럭시 노트 9 그리고 표준 색깔의 카메라와 비교하자면 밝은 부분 그리고 유광 하이라이트를 매우 보존을 잘해주어 노트 9처럼 색이 연해지는 현상 없이 밝은 부분의 디테일과 색 보존이 잘 됩니다. 색은 기본적으로 표준에 매우 가까우며 앞서 말한 밝은 부분의 하이라이트 크리핑과 색 연해짐의 빈도가 매우 적기 때문에 노트 9보다 전반적으로 더 좋은 색감을 보여줍니다. 핸드폰 카메라들이 힘들어하는 역광 상황에서는 노트 9이 피사체의 어두운 피사체의 디테일을 더 잘 표현해주지만 XR 역시 크게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야간 카메라 성능은 반면에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노이즈는 별로 없으며 야간에 밝고 진한 간판의 색 같은 것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잘해줍니다. 그러나 어두운 검은색에 가까운 부분의 밝기가 낮아 디테일이 별로 없고 야간에 색이 연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어두운 상황으로 가면 더욱 심해집니다. 영상 성능은 매우 우수합니다. 노트9의 영상과 비슷하게 표준보다 살짝 색이 진하며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 역시 노트9과 매우 유사합니다.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밝은 부분의 색 유지를 더 잘하기에 자연스럽고 조금 더 좋은 색감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아이폰 XR의 사용성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먼저 말할 것은 본 리뷰어는 평생 안드로이드 유저이기에 사용성 부분은 채널의 공동 운영자인 3년간 아이폰을 계속 쓰던 사람에게 맡기었습니다. 사용성을 요약을 하자면은 빠릿빠릿하고 좋지만 여전히 기능이 좀 부족합니다. 제스처 UI는 쉽고 빠르며 홈바를 스와이프하면 어필간 이동이 되는 점은 아주 좋습니다. 페이스 아이디 역시 2세대로 넘어오면서 더욱 빨라져서 제대로 응시만 해준다면은 다양한 각도에서도 잠금이 풀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꼭 화면 밑에서 쓸어 올려야만 잠금이 풀리는 것은 살짝 불편합니다. 제어 센터는 사용 제어가 가능하며 iOS 12로 넘어오면서 알림을 같이 모여서 표시해주는 기능은 좋습니다. 그러나 화면 오른쪽 반이 아니라 노치 오른쪽에서 내려야만 제어 센터가 작동된다든지 제어 센터를 내리지 않고서는 게임이나 영상 시청 중에 배터리 잔량과 시간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또한 아직도 전화번호를 누를 때 자동 완성을 해주지 않고 스플릿 스크린과 픽처인픽처 기능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와 함께 3D 터치가 빠진 점은 아쉽습니다. 제어 센터의 여러 기능들은 길게 누르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링크 프리뷰는 불가능합니다. 대단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었던 만큼 빠진 것은 불편합니다. 스피커는 애플답게 핸드폰 중 최고 수준이며 특히 저음 재생 능력은 웬만한 노트북을 능가하고 탈 핸드폰 수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음이 조금 센 편이긴 하지만 풍부한 저음과 밸런스가 잘 잡혀있어 매우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3.5파이 잭은 여전히 없으며 애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스피커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스피커 테스트는 스피커 측정을 하는 마이크에서 들리는 소리를 그대로 녹음한 것으로 실제로 듣는 것과 상당히 비슷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아이폰 XR은 높은 가격 때문에 모두에게 추천할 수 있는 기기는 아닙니다. 64기가에 98만원, 128기가에 102만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은 작은 화면 그리고 낮은 해상도는 폰트를 읽을 때 아쉬우며 듀얼 카메라와 3D 터치의 제외 역시 안 좋습니다. 비슷한 가격의 안드로이드 기기들이 더 크고 높은 해상도와 더 좋은 화면, 듀얼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고 더 긴 배터리 시간 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아쉽습니다. 그러나 화면의 해상도 이외의 모든 부분에서 매우 우수하며 LCD 화면이므로 번 걱정도 없습니다. 카메라의 품질과 배터리 성능 모두 아이폰 X에 비해서 큰 발전이 있었으며 올해 플래그십과 비교해도 전반적으로 비슷하고 더 좋은 면들도 있습니다. 이어폰 단자의 부재는 아쉬우나 스피커는 스마트폰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이며 낮은 해상도와 A12 바이오닉 프로세서 덕에 성능은 최고 수준입니다. 따라서 게임 등의 고부하 작업을 많이 해 성능이 최우선 목표이거나 애플 기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아이폰이 필요하시다면 아이폰 XR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상 존스퀘어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그램 17인치를 예고를 하여 언박싱과 어떠한 방식으로 리뷰를 할 건지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자 하니 관심이 있으시면 역시 구독하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